네, 시청자 여러분 평소 혹시 허리 통증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한국인 10명 중 8명은 한 번 이상 허리 통증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혹시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처럼 허리 통증은 바로 척추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 질환과 관련해서 안풍기 척추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많은 분들이 이제 생활하다 이제 삐끗해서 이제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허리 통증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허리가 이제 아픈 게 이제 허리 통증인데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디스크가 있는 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근육통, 인대통인데 이게 반복이 자꾸 된다면은 결국 관절에도 무리가 가서 디스크가 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자세를 좀 바르게 잡아야 된다.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고정된 자세로 오래 있거나 요즘 현대인들이 또 이제 IT나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앉아서 하는 일들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가장 안 좋습니다. 앉아 있는 자세가. 네. 근데 보면은 뭐 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1994 보면은 왜 네네. 투명 의자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네네. 허리 통증이 있다면서 그런 운동을 많이 하던데 실제로 뭐 허리 통증이 있다던가 아니면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정말로 좋습니까? 네, 뭐 좋은 운동들입니다. 이게 기마 자세가 사실 이제 허리 디스크에 가장 부담이 덜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디스크나 협착증이나에 따라서 이제 운동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운동법을 무조건 따라하는 거는 좀 위험성이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허리 디스크인지 어떤 척추 질환을 갖고 있는지 진단을 받고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질환 중에서 또 여러 가지 뭐 디스크도 있습니다만 네. 통증 후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말 자체가 사실 좀 맞지는 않죠. 예. 척추 수술을 통증이 없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수술 후에 계속 통증이 남아있는 증후군을 잘못된 거 얘기하는 아니에요, 겁니다. 수술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수술 후 실패 증후군이라는 아. 말로도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수술이 잘 됐는데도 계속 아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떤 수술 후에 어떤 관리가 잘 안 됐다거나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 아니면 수술 후에 뭐 어떤 염증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다 이제 일컬어서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수술한 다음에 또 이런 통증 증후군이 나타난다. 발병률이 어느 정도 돼요? 네, 보통 우리가 발병률은 이제 의료기관이나 의사들마다 좀 이제 다르게 발표를 예. 합니다. 이제 10에서 20%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수술하신 분들을 1년 후에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 한 60% 정도에서 이제 후회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기준들이기 때문에 예. 확률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통증 증후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원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술이 잘못됐다면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잘 됐는데도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근육이나 인대의 어떤 재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겠고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염증이나 이런 어떤 신경 주변에 수술 후에 어떤 유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걷어주는 가느다란 튜브나 아니면 뭐 꼬리뼈로 들어가는 내시경,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만 걷어줘서 또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술한 다음에 어떤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환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어떤 치료 정도를 하고 수술 말고 치료 정도를 해서 좀 낫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네네. 치료법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하고 하는 그렇죠. 치료들로 이제 가는 거겠죠. 모든 게 이제 단계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수술 치료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이제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허리를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허리를 절개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꼬리뼈 쪽에 이제 관이 있습니다. 예. 위장 문제가 있을 때 내시경을 하는 것처럼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허리로 들어가서 들러붙어 있는 염증 찌꺼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어떤 물질들을 녹여주는 약을 뿌려준다거나 긁어줘서 직접 제거를 해주는 예. 또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로 이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 수술을 허리 같은 경우에는 네. 재수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재수술하는 것보다는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한 번 수술을 하신 분들은 한 마디를 수술하게 되면 네. 그 마디를 고정하거나 그 관절이 이제 못 움직이도록 인조뼈나 나사못을 받기 때문에 네.
그 윗마디나 아랫마디가 또 추가로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사진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 그 그림인데요. 예. 거기서 이제 눌려 있는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 권유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꼬리뼈 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들러붙어 있는 염증 찌꺼기를 제거를 해서 이제 좋아지셨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우리 체열 검사상에서 파랗고 연두색 좀 파란색으로 이제 시원한 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신경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좋지 않을 경우에 저런 색깔이 나오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안 좋으면 저렇게 나타나는데 예. 시술 후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많이 따뜻한 색깔로 바뀌었죠.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또 해결하기도 하고요. 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우리 이분은 아마추어 배드민턴 선수셨는데 디스크가 이제 파열돼서 이제 오셨던 분입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 또 이제 시술 전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시술 전에는 이제 양쪽 다리로 연두색 파란색이 많았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이제 직접 병변 부위를 보면서 제거를 해줘서 이제 빨간색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척추 질환 안 앓을 수 있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운동 뭐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운동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운동들이 있는데 일단은 척추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한쪽 방향으로 스윙을 하는 운동들이 다 안 좋습니다. 골프? 예, 골프, 네. 예, 테니스, 배드민턴, 뭐 이런 볼링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본인이 디스크가 좀 있다라고 진단 받으셨으면 좀 피하셔야 되고 뭐 수영이라든가 요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1시간에 한 번씩은 좀 움직여 주시는 거. 예, 고정된 자세로 오래 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